평생을 성실하게 쌓아 올린 인생이 단 한 장의 계약서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생을 아이들을 가르치며 누구보다 꼼꼼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아픈 현실과 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리라 믿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러한 지식의 나눔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30여 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오래전에 정리되었고 자녀 없이 조용히 저만의 삶을 꾸려왔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수십 년의 세월이 깃든 작은 빌라 한 채, 그리고 노후를 위해 전세를 주었던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이 두 집이 제 인생의 전부이자 다가올 은퇴 후의 삶을 지탱해줄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정년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현실적인 걱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를 보며 과연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할까? 혼자인 내가 훗날 아프기라도 하면 그 막대한 치료비는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밤마다 불안감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자산을 정리해서 현금을 확보해두자. 그러면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쳐도 조금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제 평온했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파트를 팔기로 마음먹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집값은 기대만큼 오르지 않았고 경제가 불안하다는 뉴스가 연일 쏟아졌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이 아파트가 언젠가 골치 아픈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조바심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수중에 현금이 있으면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는 부족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매물로 내놓은 아파트는 오랫동안 세입자가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전세 계약이 유지되고 있었기에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 집을 파는 것이 가능할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반응은 의외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선생님, 걱정 마세요. 요즘은 오히려 세입자 끼고 있는 집이 더 인기가 좋습니다. 소위 갭 투자라고 하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물건을 더 선호해요. 중개사의 설명은 간단명료했습니다. 새로운 매수자가 기존의 전세 보증금을 그대로 떠안는, 즉 승계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저는 매매가에서 전세 보증금을 뺀 차액만 받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며 미안한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복잡한 이사 절차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그렇게 제 아파트는 시장에 매물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보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빠른 속도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될 것 같아 기뻤습니다. 다음 날 오후 중개사무소에서 만난 매수 희망자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자신을 박재은이라고 소개한 그는 가족과 함께 소규모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렇게 전세 끼고 관리하는 방식이 스타일에 맞아서요. 좋은 물건 내놓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건만 맞으면 바로 계약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투는 차분했고 부동산 거래에 경험이 많아 보였습니다. 옆에 있던 중개사도 거들었습니다.
이분이 가족 사업으로 하시는 거라 아주 깔끔합니다. 보증금도 직접 인수하고 복잡한 대출 없이 현금으로 거래하시니 선생님처럼 바쁘신 분께는 딱이죠. 현금 거래라는 말에 마음이 완전히 놓였습니다. 대출 심사 같은 복잡한 금융 절차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매매가는 3억 7천만 원, 기존 전세 보증금은 2억 5천만 원. 제가 실제로 받게 될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퇴직 후 생활비로 쓰기에 충분히 여유로운 금액이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겨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그럼 계약금은 1천만 원으로 하고 잔금은 한 달 뒤에 치르는 걸로 하시죠. 박 씨의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복잡한 문제 없이 노후 준비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믿었던 세상이 얼마나 허술하고 위험한 곳인지를 말입니다. 시간은 흘러 계약일이 되었고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중개사는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읊어주었습니다. 매매가 3억 7천만 원, 이 중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며 잔금일에 매도인께서는 차액인 1억 2천만 원을 수령하십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전세 보증금 승계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되나요? 그건 특약사항에 이렇게 한 줄 넣으면 됩니다. 기존 임대차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다. 요즘 계약서는 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중개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고 매수인 박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세입자분과 인사도 나눴습니다. 계약 만기까지 저희 쪽에서 잘 관리할 테니 선생님은 이제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 사람의 확신의 참말을 듣고 나니 저의 의심이 괜한 걱정이었나 싶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자마자 계약금 1천만 원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한 달 뒤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이전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중개사의 말에 저는 마침내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감이 얼마나 짧고 제가 앞으로 겪게 될 고통이 얼마나 깊을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설렘 속에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곧 1억 2천만 원이라는 목돈이 생긴다는 생각에 낡은 빌라를 수리할 계획도 세우고 남은 돈은 안전하게 예치해 둘 생각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잔금일,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한 중개사무소에는 박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았고 곧이어 잔금 1억 1천만 원이 정확히 입금되었다는 확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저는 마침내 모든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세입자분께는 제가 오늘 안으로 연락드려서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의 친절한 말에 저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사무소를 나섰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 파랗고 세상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2달쯤 지났을까요? 평온했던 제 일상의 균열을 내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법원 집행관실입니다. 매도하신 금모동 아파트 관련해서 확인할 사항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법원이라는 단어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죠? 그 집은 2달 전에 팔았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부동산의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 전 소유주로서 확인해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경매라니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며칠 뒤 법원에서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자 경매 개시 결정서라는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채권자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고 채무 금액은 2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제야 무언가 아주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급히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직접 찾아간 사무소 문에는 임시 휴업이라는 종이 한 장만 덜렁 붙어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에게 물어보니 며칠 전부터 피해자들이 몰려와 난리가 났고 결국 대표가 잠적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매수인 박 씨의 전화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가 교묘하게 설계된 사기극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찾아간 법원에서 들은 이야기는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현재 그 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주는 박 씨가 아닌 정민수라는 낯선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민수라는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바로 그날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고는 돈을 갚지 않아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계약 당시 박 씨가 무심코 뱉었던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이 집은 나중에 제 동생 명의로 넘길 계획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것입니다. 계약자와 실제 명의자를 다르게 하여 책임을 분산시키고 소유권을 넘겨받자마자 집의 담보가치를 전부 대출로 빼돌린 뒤 잠적하는 전형적인 전세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이름도 없는 유령 같은 존재에게 제 소중한 자산을 넘긴 셈이었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출근을 해도 아이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밥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바로 세입자 김 씨였습니다. 잿빛 얼굴로 떨리는 손을 한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연락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전세금, 제 전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역시 법원에서 경매 관련 서류를 받아본 뒤였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서류에는 경매에서 집이 팔리더라도 은행의 대출금, 즉 근저당이 최우선으로 변제되기 때문에 후순위인 자신의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세입자의 절망 어린 얼굴과 내가 대체 무엇을 잘못한 걸까 하는 자책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냉정하게 현실을 짚어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기에 연루된 피해자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상황이 복잡합니다. 최악의 경우 임차인은 전 소유주인 선생님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서의 보증금 승계 특약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전 임대인의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저는 사기꾼들에게 집을 판 피해자임과 동시에 세입자에게는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간접적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얼마 후 경매 결과가 나왔습니다. 낙찰가는 2억 8천만 원. 하지만 낙찰금 대부분은 대출을 해준 금융사로 배당되었고 세입자 김 씨가 돌려받게 된 돈은 고작 5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2억 원의 무게가 고스란히 제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김 씨로부터 전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문자로도 호소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게 마지막 선택입니다. 아이들 등록금이며 생활비며 더는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결심해야 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피해를 준 적 없이 살아온 제가 한 가정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던 작은 빌라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30여 년을 살아온 정든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도리였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김 씨에게 남은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던 날 그는 눈물을 흘리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아팠지만 한 사람의 전 재산을 지켜줄 수 있었다는 것에 작은 위안을 삼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저는 보증금이 거의 없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 1억 2천만 원을 손에 쥐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살던 집까지 잃고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날린 셈이었습니다. 그 후 1년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상담 치료를 받으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아픔을 겪은 부동산 사기 피해자 모임에 나가면서 저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정보를 나누며 우리는 조금씩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 모임에서 새로운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가 겪었던 법적 절차에 대해 조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 고통스러운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박재은 일당은 결국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이미 재산을 모두 빼돌린 디라 피해 회복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모든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에는 아무리 조심해도 피하기 어려운 악의가 존재한다는 것을요. 제가 이 뼈아픈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은 흘렀고 저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여유롭지는 않지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는 인생의 중대사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계약서는 단어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특히 전세가 있는 집을 매매할 때는 전세 보증금 승계 부분을 명확히 하고 매수인의 신용 상태까지 확인하는 등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저처럼 이미 피해를 당하셨다면 결코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며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연대하십시오. 시간은 걸리겠지만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말라는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의미 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부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